그냥 간단하게 해요. 특별히 오크잘 프레임 같은 게 좀 이상해지면 뭐 글씨로 오크잘 프레임 우측을 좀 올려주세요. 아니면 사인펜으로 하고. 근데 아주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구치부를 뜯어서 다시 조레이션 레코드를 떠서 보내줘야 돼요. 됐죠? 대부분은 다 잘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보는 거고. 진지박까지 형성 잘해달라고 기공사한테 얘기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.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지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. 그죠? 서커스까지 다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했다가 미친 치과의사라고 또 소문나지. 자, 그 다음에 델리버리가 중요한 거예요. 틀니가 딱 오잖아. 그러면 환자한테 바로 그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게 틀니 검사를 하고 샤프한 게 있으면 그걸 미리 튜닝을 해줘야 돼. 환자는 이거예요. 딱 들어갔는데 아프잖아. 그러면 치과 의사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막 컴플레인이 생기는 거야. 아픈 데가 없게 만들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뻐야 돼. 그러니까 이 샤프한 것들을 없애주란 말이에요. 미리 환자 입안에 들어가기 전에 휘체커를 쓰거나 뭐 프레셔 인디케이팅 페이스트를 쓰는데 델리버리 할 때, 그리고 이제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틀니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? 덴초 베이스를 만들고 교환면을 만들었잖아. 그러니까 체크할 때도 베이스부터 체크해. 교합을 체크하면 안 돼. 그럼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덴초 베이스 체크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 휘체커예요. 프레셔 인디케이팅 페이스는 닦는데 귀찮아요. 그냥 돈 좀 쓰고 이렇게 프레셔 인디케이팅 페이스트 써가지고 좀 닿는 데 있으면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닿는 데 있잖아. 그걸 조금 쳐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교합. 제일 중요한 건 침 삼킬 때 양쪽이 같이 닿는 거. 그게 80%예요. 뭐 바랜싱 코팅 이런 거 체크하지 마요. 여기서 필요도 없어.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닳아서 없어지니까 그거까지 할 거 없고, 우선 센트 저 릴레이션십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. 그게 딱 양쪽이 같이 이렇게 닿는 포인트가 많이 나와줘야 돼. 양쪽 구치부 동시 접촉. 그 다음에 전치부는 슬라이트하게 떠도 좋아요. 전치부가 닿으면 구치부가 안 좋아. 움직일 때 가이드가 돼서 슬라이트하게 뜨는 게 좋아. 꽉 씹을 때 슬라이트하게 닿아야 돼. 여기도 마찬가지야. 학교에서 배운 거 보면 뭘 어디를 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.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닿는 점 있으면 푹푹 갈아서 이분하게 여러 치아가 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항상 인접 치아하고 하모니가 되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런 걸 치란 말이에요. 그리고 가능한 한 넓은 그 카본 페이퍼를 쓰고, 그리고 거기다 바스린을 발라서 써줘야 돼요. 카본 페이퍼가 잘 안 묻어요. 바스린을 앞뒤 양쪽 면에 바른 상태에서 딱딱해야 체크가 돼요. 알겠죠? 질코니아도 마찬가지잖아. 질코니아 페이퍼 아니 이런 거 할 때 항상 바스린을 바른 걸로 체크를 해. 체크가 안 돼. 질코니아 폴리싱이. 혹시라도 아주 심하게 잘못되면 다시 리마운팅해서 해야 되는데, 가능한 한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다시 덴처가 기능소로 가야 되거든. 뭐 리마운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.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주얼레이션 악감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주얼레이션 레코드를 떠서 클리니컬 리마운팅 해야 되는데,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클리니컬 리마운트를 해요. 100%. 그래서 다시 교합 조정을 해. 델리버리 하는 날. 근데 거기는 오전에 2명 혹은 1명만 보거든.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.
그 퀵플라스터로 해가지고 딱 해서 교합수단 딱 해가지고.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힘들죠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특별히 에러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ROX를 썼는데 요즘에는 더 좋은 재료들 많잖아. 그렇게 해서 기용소로 보내서 졸레이션 에러 있는 거를 가능한 이렇게 여러 치아가 닿도록 전치부는 처음에 닿지 않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환자가 케어하는 거 48시간 이내에 한번 오는 게 좋아요. 델리버리. 그리고 이제 가능한 주방 소재를 가지고 딱 치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치약을 안 쓰면 또 떼각해요. 일주일에 한 번 치약을 쓰라고 했죠. 치약은 치약으로 닦지만 틀리는 치약으로 닦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치약을 묻혀서 닦으세요. 이렇게 폴리덴티에 하루에 한 10분 정도 담갔다 물속에 담그라는 거, 그런 거 얘기해주고. 얼서나 디스컴포트가 생기게 돼 있어요. 특히 리치가 없는 사람, 오버 익스텐디드 된 베이스라든지 프레넘 부위 같은 거, 이런 거, 그런 걸 이제 좀 조절해 줘야 돼요. 피체커를 많이 써요. 피체커, 디스크로즈 OX를 쓰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PIP도 있고 뭐 이런데, 그냥 피체커가 너무 비싸요. 저걸 왜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나 모르겠어. 내가 그렇게 회사에다 만들으라고 해서 저게 8만 원이거든. 프레셔 인디케이팅 페이스트가 의료보험 환자 보면서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. 안 만드니까 어떡하겠어. 그냥 환자 거 하나 보여줄 거예요. 프라이머리 알지네이트를 이상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알지네이트로 떴어요. 그리고 인디벨 트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인상 떴어요. 그 다음에 웩스 오크리징 해가지고 기용소에서 가져왔어. 그럼 저 레토나 패드 있는 데 같은 좀 잘라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졸레이션 레코드에서 다시 도치게요. 해가지고 오면 맞춰보고 그 다음에 델리버리. 이게 올드 덴츄예요. 그럴 거야 아마. 이 환자가 와서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인상 뜨고 인디벨 트레이 만들어서 파이널 인상 뜨고 한번 맞춰보고 나중에 델리버리 그거.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새로 한 거. 자, 이게 옛날 거고 새로 한 거. 좀 다르죠? 첫 번째 내원 하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알지네이트로 뜨세요, 여러분들은. 트레이를 잘 골라서 아치 미드스하고 렉스를 잘 봐가지고 인디벨 트레이 만들어서 본 뜨고 러버 베이스로 실리콘 러버 베이스로 해서 졸레이션 레코드에서 치아 선택해가지고 해가지고 보면 델리버리 해가지고 이게 체크하는 방법, 리텐션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. 위에 거는 앞을 당겨보면 포스트 댐이 잘 되있나 안 됐나, 하악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보면 포스테리어 쪽에 실링이 잘 된다는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부항리 시작하고 우선 베이스부터 한번 피처커 가지고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을 나중에 해주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메탈 베이스 돼 있는 사람들 많잖아. 그 경우는 릴라이닝 못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샌드를 치든지 아니면 디스크를 좀 몇 번 긁어주면 거기다가 도쿠야마의 유니버설 본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. 거기 내가 그거 팜플렛 있을 거예요. 그거 발라주고 그 다음에 리베이스 하는 재료 있잖아. 그걸로 해주면 돼요. 첨상 촉진제. 분리제는 밖에다 좀 발라주고, 분리제가 없으면 바세린으로 발라주면 되잖아. 릴라이닝 메테리얼 도쿠야마 거 있어요. 제일 많이 팔리는 거. 그거 쓰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믹스해가지고 해가지고 구황내에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 돼요. 그리고 인상 뜰 때처럼 이렇게 한번 빠르라고 보도몰딩 하는 거지. 보도몰딩 해주고 그 다음에 꽉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 돼요. 항상 센트릭 상태에서 담은 상태에서 릴라이닝을 해줘야 돼요. 항상.
제일 중요한 거예요. 교합이 완전히 달라져. 안 다물고 있어요. 이렇게 이 릴라이닝 하는 거예요. 크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이라는 거. 항상 릴라이닝은 크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으로 해야 된다. 요거 보이죠? 메탈 베이스도 이렇게 여기다가 유니버설 프라이머 발라주고 리베이스 에이드 발라주고 리퀴드 쭉 믹스해가지고 해서 덩내에 끼고서 보도 몰딩하고 다물고 있으라고 해서 굳으면 잘라주면 이게 다이렉트 릴라이닝이 되는 거죠. 나는 다이렉트 릴라이닝 잘 안 해요. 제가 이거 폴리싱까지 내가 하기 귀찮아가지고 되게 그 티슈 컨디셔너 가지고 떠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. 티슈 컨디셔너를 할 때는 항상 하루 내가 티슈 컨디셔너 해준 다음에는 그냥 자고 아침까지 빼지 말라고 해요. 그러면 몰딩이 다 돼서 자연스럽게 돼요. 간접, 직접, 첨삭 오케이. 이런 사람들 교합 체크할 때는 항상 틀니가 다 나오면 이렇게 티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을 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치아가 다 닿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 주부 치아들이 전부 이분하게 같이 닿아야지 몇 개만 닿으면 안 된다. 교합 조정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오늘 그 티슈 컨디셔너 네. 하고 나서 네. 그 혼든 거를 이제 기능소에 보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혼자는 그때 동안 이제 의치를 못 쓰는 하루만. 하루만 이제 못 쓰고 이제 그렇지. 그 기능소에 보낸 걸 이제 교합 상태 물려서 보내시고 그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이제 혼든 거 그냥 리베이스 거기서 다 알아서 해요. 알아서. 그거 하라고 기공사가 있는 거지.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설명하신 거는 이제 그냥 이제 리라이닝처럼 이제 좀 푹신한 재료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. 아니 티슈 컨디셔너 가지고도 인상을 많이 떠요. 그렇죠. 네. 티슈 컨디셔너가 하루 지나야 세팅이 돼. 아, 그걸 한 거를 바로 보내지 말라고. 아, 하루 지난 다음에 보내란 말이에요. 아, 기공사가 기겁을 해요. 그걸 보내면 아, 수도는 불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러면 진료실에서 하루 두고 이제 아니 환자 끼고 환자 끼고 끼고 가서 하루 뒤에 끼고 그냥 자라고 그러는 거야. 아. 익세스만 딱 제거해주고. 네. 그리고 환자는 너무 캐피하잖아. 아, 바로 밥을 먹으니까. 그리고 끼고 자라고. 아침 먹고 가져오라고 그래요. 그럼 그 경수로 딱 보내면 돼요. 인상도 난 거의 그렇게 많이 떠요. 원래 올드덴처가 나쁘지 않으니까.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인디베이트를 만들고 이럴 시간도 없잖아. 우리 저 유생사가 잘 만들긴 하지만 뭐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트레이가 있는데 뭐. 그리고 우리 병원은 되게 컴플리트 덴처 한 2주나 열흘이면 끝나요. 한 3번 오면 끝나요. 그러니까 컴플리트 덴처가 굉장히 시간 걸리고 힘들잖아. 너무 심플한 거야. 그리고 원칙을 잘 지켜서 한 다음에 그걸 해. 지금 내가 얘기한 키포인트 3가지 있잖아요. 이런 틀니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. 위에 거를 밑에 것처럼 바꾼 거예요. 이런 거 할 때 티슈 컨디셔너를 깔아서 처리할 수 있다. 티슈 컨디셔너 같은 거 깔아가지고 기공소에 보내서 알아서 거기서 다 완성해서 하는 거예요. 코소프트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덴처를 잘 해봐서 어디를 좀 더 깎아주고 이런 걸 알아야지. 네? 기본적인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코소프트는 그거밖에는 폴리싱이 안 돼요. 딴 걸로 폴리싱 하려고 그러면 안 돼. 그거 있잖아 나눠준 거. 그 바가 원래는
그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. 원래는 요렇게 생긴 이 바가 있어요. 이 바 아니면 티슈 컨디셔너 폴리싱이 안 돼. 이런 걸로 덴처 베이스 폴리싱 하는 거로는 폴리싱이 안 돼. 이걸로 하는 거예요. 두두두두 이렇게. 러프하잖아. 이걸로 폴리싱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정도 키트가 있어야 덴처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트를 하나 꼭 가지고 있어야 돼. 틀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.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주문하는 거 이게 긴 것들은 쓰지 마요. 잘못하면 이게 휙 휘어져 버려요. 원심력이 너무 강해서 이 짧은 거로 해야 돼요. 이게 길면 안 된다고. 근데 파는 사람들이 긴 걸 팔아요. 긴 걸 쓰지 마요. 짧은 걸 써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기공실에 그런 레이스가 아니 그 기공용 핸드피스가 있거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치료실에 그냥 가지고 할 때에도 이게 짧아야 돼. 긴 건 쓰지 마요. 그리고 항상 이 밑에 부분에다 대서 폴리싱을 하라. 위에다 하지 말고. 원심력이 생겨서 좋지 않아. 그 엔진에도 무리가 가. 요런 건 이제 프레눔 같은 거 조절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잖아. 프레눔 라비오 바칼 라비알 사이드하고 그 인사이드도 요런 걸로 해줘야 프레눔이 폴리싱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폴리싱을 쭉 해줘야 돼요. 자, 어때요? 대충 질문 있으면 하세요. 페이스북으로 하시나요? 페이스북 같은 거 안 써요.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네. 그거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페이스북을 써요? 총이치에는 특히 필요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지지곡이나 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. 이제 최대한 조금 만들어줘도 많이 헐거운 경우에는 자기 팔자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줘요? 그거는 그냥 네. 이제 교환만 받고 크게 그러니까 아프신 데는 정 없어요. 그거 하고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 오버. 임플란트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릴라이닝을 한번 해줘. 릴라이닝. 릴라이닝은 이제 힘을 삼키면서 네. 하기 때문에 조직하고 더 좀 인상이 정확하게 나오잖아. 다이렉트 릴라이닝 메테리얼 있잖아요. 도쿠야마 거 그런 거 가지고 릴라이닝을 한번 해주면 그 수밖에 없어요. 소프트 라이너는 안 쓰세요?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. 소프트 라이너는 오히려 더 나쁜 게 영향을 미쳐. 그건 지금 안 쓴 지가 몇십 년 됐어요. 전 세계적으로 안 쓴 지가. 그럼 그 도쿠야마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덴처처럼 쓸 수 있는 굳이 그건 덴초잖아요. 뗄 필요 없이 아니 그 덴초 레진이라 그래 나중에 폴리싱을 잘 해줘야지. 보더 부위는.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리베이스 말씀하시나요? 네. 리베이스 릴라이닝 다 같은 얘기잖아요. 네. 리베이스는 치아 빼고 나머지 다 가는 걸 리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면을 바꾸는 건 무조건 릴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리베이스라는 거는 치아만 남기고 나머지 걸 가는 게 리베이스예요. 명칭. 그 라인은 티슈면을 바꾸는 걸 릴라인. 재료는 각도. 예? 재료는 재료는 뭐 리베이싱을 하려면 기공소로 가야지. 릴라이닝은 치료실에서도 할 수 있고 기공소에도 할 수 있지만 리베이싱은 치료실에서 못 하죠. 그 라인이 재료를 코소프트로 할 수 있는. 코소프트라는 건 일시적이잖아요. 코소프트로 해서 만약에 하려면 기공소 보내야지. 그러면 여기 끝내려면 다이렉트 도쿠야마 리베이스가 있어요. 아 도쿠야마 리베이스. 예, 거기에도 도쿠야마 거가 소프트가 있고 하드가 있는데 소프트는 안 써요. 나는. 그냥 하드만 써요. 예. 그게 한국에 내가 그걸 들여올 때 처음 소개를 한 사람이거든. 그래서 그 회사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. 그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. 우리나라 LG 같은 회사야. LG하고 쌍용 합한 회사 같이 무기 재료로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. 무기 재료,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거. 도쿠야마라는 시 자체가 그 공장이
많은 부분을 차지해요. 시 이름이에요. 누구야? 이름은 그러면 리 베이스지만 리 라이닝으로 해줄 수 있다. 그렇죠. 리 베이스라는 건 치아 빼고 다 가는데 그거 어떻게 치료실에서 어떻게 해요? 기동소로 보내야지. 혹시 그 기공소로 그 인다이렉트 릴라이닝 할 때 기공료가 많이 별로 비싸지 않은 모르겠어요.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빨리 하잖아. 그리고 그 사람들. 원래 그 릴라이닝 보낼 때 라이트 바디를 짜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낼 수도 있죠. 근데 나이트 바디로 하든지 아니면 티시 컨디션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. 어떤 게 뭔가 기술적으로 더 쉬운가요? 못 잡아서. 나는 티시 컨디셔너를 더 많이 써요. 왜냐하면 그 환자가 자고 일어나면서 조금 몰딩이 더 되거든. 약간 그런 이제 피시 컨디션을 해서 침 삼킨 다음에 가면서 얘기합시다. 네. 지금 저기가 우리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자 갑시다. 왜? 10분 있다가 가도 돼요.